총 매출은 한 3,500에서 4,000 정도 대박이 나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2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대박이 났다고요? 네, 시작할 때부터 대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내 풋살장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강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럼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은 제 사무실이자 풋살장이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바로 갔다가 그다음에 회의 끝나면 지점 방문해서 체크도 하거든요. 그 일정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오늘 의상 컨셉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축구 수업도 하고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복장입니다. 오늘 뭐 분리수거 하는 날인가 봐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애기들도 저희 그 잠재적 고객들. 잠재적 고객들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잠재적 고객이면 어떤 사업 하시는 건가요? 그 풋살장 대관도 하지만 사실 제일 메인은 이제 축구 교실이거든요.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유치원부터 빠른 데는 4살부터도 축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고객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태권도 말고 뭐 축구 배우면서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태권도 위주로 많이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는 축구는 할 줄 알아야 학교 가서도 인기가 많다 이런 또 문화가 자리 잡혀서 태권도장처럼 좀 많이 대중화가 됐다. 근데 이 사업장이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리면 굉장히 가깝네요. 이 동네에 아이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제가 여기 2017년도에 처음 왔는데 여기가 세대수도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한 상황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이 되게 쾌적하고 또 신도시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저희한테 진짜 최적화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택시도 안 들어갔대요. 여기가 진짜 완전 부천의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여기는 안 간다고 무섭다고 그랬던 지역인데 다들 놀래세요. 저도 가끔 택시 타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요? 막 다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여기 아이들도 되게 많이 살고 되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보통 매출은 한 3,500에서 4,0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매출이 중요하긴 하지만 순수익.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변수가 좀 많아서 그달 또 다르기도 하고 저희가 기준 잡을 때 한 50%에서 60%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뭐냐면 제가 스스로 수업을 또 하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하면은 50% 60%가 아니라 거의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업은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뭐 재료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그냥 임대료, 뭐 인건비 이런 부분들만 딱 들어가면 사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건 없어서 수익률이 되게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 풋살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뭐 옥상이나 뭐 다리 밑에 아니면 좀 야외 같은 데에다가 풋살장 많이 하시는데 실내도 요즘 뭐 잘 되나요? 컨셉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옥상이나 야외는 넓은 대신에 약간 동호회 팀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태권도장 스타일의 축구 교실이기 때문에 실내 풋살장인데 좁더라도 더 많이 이용을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축구 교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운동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스케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외면 비가 오면 못하고 뭐 눈이 와서 못하고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못하고 이러면 결국엔 그 시간이 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스케줄 바뀌는 거에 너무 싫어하세요. 정말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사계절 내내 날씨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는 실내로. 그리고 요즘 실내 축구장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야외가 한 7-80% 였으면 지금은 거의 실내 축구장이 한 7-80%가 될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저도 코치 생활 때 야외구장에서 했는데 수업하려고 이제 도착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럼 아이들도 속상하고 또 부모님들은 그럼 이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냐 이거 끝나고 딱 학원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간이 붕 떠버리니까 그런 거 되게 좀 많이 불편해 하셨었어요. 여기 건물들이 되게 임차도 많이 돼 있어요. 네, 건물들이 또 규모도 있고 뭐 이쪽은 약간 뒤쪽이라 먹는 쪽인데 요 위에 쪽 보면은 뭐 학원들 엄청 많고요. 병원도 있고. 요즘 강남도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공실 진짜 많고. 여긴 근데 공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상가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실이 0이에요. 60개가 넘는 호실인데 다 찼어요. 여기 보시면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1층부터 10층까지 빽빽하게 지금 다. 와, 진짜 다 찼네요. 다 스마트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 들어오시죠. 트로피들이 이렇게 많네요. 예, 아이들 이제 축구대회 나가가지고
또 우승 트로피도 있고 이렇게 등록하면은 나가는 축구 키트, 축구 용품들도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풋살장이 생각보다 많이 넓네요. 실내치고는 많이 넓은 편이고 넓으면 배관 쪽으로 유리해서 좋긴 한데 사실 초반에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임대료, 뭐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높거든요. 그럼 여기는 몇 평으로 처음에 시작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기는 제가 이거 할 때가 2019년도에 여기로 확장을 한 거거든요. 길 건너에서 44평으로 하다가 여기도 있었고 여 옆에도 구장이 있어서 한층 300평이 넘는데 여기 다 썼고 또 길 건너도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3,400평 저희가 썼다. 아, 그럼 처음 시작을 44평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300평 이상으로 만드신 거네요? 그쵸. 왜냐면 그때 44평이었지만 시작하자마자 대기 인원도 되게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그 축구기실 들어오려면 1년 반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대기 인원 수가 막 100명, 200명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확장을 했고 또 확장을 했는데 몇 달 안 돼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숨만 쉬어도 아주 힘들었던 코로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대형화가 됐을 때는 뭐 어려운 상황이 한번 오면 일반 분들이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규모보다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우리가 오래 경영을 할 수 있겠구나. 사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힘들긴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인생의 전환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트로피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아무래도 또 대회도 많이 나갔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이들이 와, 나도 이거 받고 싶다 또 이러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들어오자마자 이 엑시트. 아, 이것도 보여주기식 아닙니다. 보여주기식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거 진짜 이건 저희 수강생분들이 해주셨던 국회의원 출마 느낌 나는. 네. 미리 세팅하신 거 아니죠? 이거? 아, 이거 계속 돼 있었습니다. 네, 이거 붙어 있은 지 꽤 됐습니다. 네. 모니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네네. 네, 모니터를 또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모니터를 좀 큰 걸로 하게 됐습니다. 네, 맨날 사무실 출근하시면은 어떤 일 하시나요? 메일 확인도 하고요. 요즘에는 메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점주님들이 뭐 주문한 뭐 물건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확인도 하고 뭐 기사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요즘 뭐 인터뷰 요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근데 여기 게임기도 있는데 혹시 이것도 업무의 연장인가요? 아, 네, 업무의 연장이고 제가 다른 게임은 안 하는데 이제 축구 게임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한번 요즘은 해야 되겠다. 네, 그럴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월 매출이 네. 3, 4천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 축구 교실 풋살장 그런 걸로 네.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는 좀 컨셉이 명확해요. 그냥 축구교실 있습니다, 그냥 다들 오세요, 이게 아니라 보통 축구교실들 운영이 선수반, 취미반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선수반이 없어요. 그냥 오직 취미로 다니는 아이들, 취미로 축구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만 오는 건데 또 그 안에서도 축구가 처음인 아이들, 정말 나 축구 무서워, 축구 내가 못하는데 이렇게 좀 걱정이 많거나 좀 부담이 있는 친구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축구교실이에요. 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도 뭐 차량을 타면 탔다고 또 부모님한테 메시지가 가고 또 내리면 내렸다 이렇게 메시지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또 결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키오스크도 있고 모바일 결제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교실인데 여긴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네 이러다 보니까 대기도 좀 많은 편이고 여기 축구 교실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좀 꾸준하게 운영이 잘 되는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좀 신도시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저희는 딱 한 대만 운영하는 게 규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차량을 한 대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사실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보통 축구교실은 주 1회만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월수나 화목 이렇게 주 2회 반이에요. 한 명이 2명분 역할을 하거든요. 매출로 따져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회원수는 다른 곳과 동일해도 매출은 한 1.5배 이상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학부모님들 관람하실 수 있게끔 관람석이고요. 저희가 또 지점들끼리 대회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1년에 4번 정도 모여가지고 재밌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되게 넓은데 인테리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비용으로 하신 건지. 보통 평당 50만 원에서 90만 원. 좀 비싸더라도 시공 후에 진짜 AS가 제대로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디테일이나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망 사이즈랑 여기 지금 옆에 망 사이즈랑 다르죠. 여긴 더 촘촘하고 여긴 크거든요. 근데 축구장을 시공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망을 여기 위에다 써요, 똑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등이 나갔어요. 저 망이 여기 있다면 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 그렇겠네요. 좁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럼 결국 잘라내야 돼요. 그럼 벌써 여기 보기도 안 좋고 이게 망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또 있고요. 지금 잘 보시는 잔디 좀 어떠세요? 잔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푹신푹신하죠. 이거 2019년도에 공사했거든요. 6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도 계속 푹신푹신해요. 아, 이게 6년 된 거라고요? 네, 6년 썼어요. 깐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다른 데서 공을 차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 보면 여기 진짜 좋다. 잔디 되게 푹신푹신하다.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그럼 여기 전체 인테리어 하시는 데는 얼마 정도 드셨나요? 100평 좀 넘는다고 하셨죠? 네, 그 당시에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평당 한 50만 원, 60만 원이었는데 아마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80만 원 이 정도까지도 보셔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풋살장을 세팅할 때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람석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휴게실도 많이 만든다, 이렇게 예쁘게 만든다 해가지고 구장도 요만큼만 만들고 저 뒤에를 다 막 로비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사실 공간을 많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구장 면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충분히 가까이 보면서도 효율성 있게 구장을 좀 세팅하고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가 좀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축구 교실 같은 거 창업하려면 뭐 2, 3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하시게 되셨는지. 보통 축구 교실들이 뭐 3억, 4억 이렇게까지도 세팅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억, 4억은 내가 통장에 있어야지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축구 교실에는 3, 4억 쓰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차라리 대출 받아서 건물을 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예비비 포함, 보증금 포함 한 1억 5천에서 최대 맥시멈 2억 안쪽으로 저는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야 원금의 수도 빨라지고 매출이 낮아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저희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보통 보증금 막 1억인데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최대한 보증금도 5천만 원 이하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야 세팅 스타트 자체가 금액이 낮아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덜해요. 혹시 직원은 몇 명 있는 건가요? 여기 코치님 2분, 그다음에 차량 운전해 주시는 분 1분, 차량 동승자, 도우미 선생님 1분, 이렇게 이제 4분이 계시거든요.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 있고 다른 지점들도 다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 교실을 아무나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선출들이 창업을 하는 건지, 원장님도 선출이셨나요? 저는 선출이긴 한데 축구 선출이 아니라 태권도를 했었어요. 아, 태권도 선출이요? 네, 알아준다는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이렇게 전공을 했고, 근데 이제 다치면서 어떻게 보면 축구로 넘어온 케이스긴 한데, 오늘 이따가 방문할 지점이지만 그 지점의 대표님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코치님들 다 채용해가지고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반 분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이거를 너무 무인 가게, 뭐 무인 점포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한다. 그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 내가 좀 세팅을 하고 돌아가는 걸 알고 그러면 내가 시간에 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된 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셨을까요? 19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19년을 축구 교실 운영을 하신 건가요? 네네. 축구 교실도 생각해보면은 여기저기 되게 많잖아요. 많은 축구 교실 중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은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어떤 장점으로 그런 경쟁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보통 축구 교실들의 철학이나 목표는 선수 육성이 대부분이에요. 저희는 선수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안 와도 됩니다. 축구를 부담 없이 배우고 싶은 친구들 오세요. 저희는 축구도 가르치지만 저희가 명칭이 축구 교실이 아니라 축구 인생 연구소거든요. 성향 분석을 축구에 접목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첫째 주 회의 때마다 지점들이 돌아가면서 코치님들이 스스로 독서 발표를 또 해요. 저희가 육아 관련 책을 매일매일 읽거든요. 그거를 또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아, 여기 축구 교실계 오은영 박사님들이 가르치는 것 같아. 이렇게 실제 리뷰에 그렇게도 있을 정도로 좀 차별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 스터디 발표죠. 서창 먼저 합시다. 지금 이게 어떤 거 하시는 건가요?
이거 저희가 매일 그 육아 관련 책을 읽고 매월 첫 번째 회의 때마다 읽은 책을 서로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지점이 몇 개 있는 건가요? 지금은 5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천, 인천, 김포, 그리고 이제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5군데 지점 중에서 그 원장님 수업을 듣고 창업하신 지점이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3군데입니다. 서산 점주님은 수강생이기도 하지만 잘 돼서 당진까지 추가로 1년도 안 돼가지고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육아책은 다 비슷하긴 한데 발달 단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아이가 왜 그런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보통 코치님들이 수업하다 보면 또 연차 쌓이면 이쯤 되면 그냥 내가 애들 알지라고 생각을 해. 그게 제일 위험해. 내가 그냥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 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이 그냥 진짜 아이들한테 완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틀 안에 들어왔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나도 이 좀 소심한 아이들이나 이럴 때는 더 목소리 톤을 연하게 해서 누구야?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방금 직원분들이랑 회의하셨는데 운영 철학이나 교육 철학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아이들도 만족시켜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쨌든 직접 만나는 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이들의 변화를 알려면 결국은 병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오면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방을 또 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한테 좋은 걸 전달해 줘야 된다. 그 철학을 좀 갖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하나, 둘, 셋. 멋진데? 좋았어. 잠깐만, 여기 포기 안 해요? 저긴 4명이고 여긴 3명이야. 한 명이 없는데. 어떻게? 포기할까? 아니요. 어때? 끝까지 도전? 네! 오케이, 좋아. 보여줘. 야, 출발할 수 있어. 와우. 또. 와우. 슛! 막았어요. 걸렸다. 슈팅! 슈팅! 뭐야 이거? 슛! 슈팅! 지금 아이들이 수업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보면서 좀 어떠신가요? 뿌듯하죠. 골을 넣고 못 넣고를 떠나서 보시면 누워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열심히 뛰니까. 그리고 보시면 골 넣을 땐 다 좋은데 골 먹혔을 때 아이들이 서로 짜증 안 내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보람도 느끼고 흐뭇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원장님 볼 실력을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골 실력이요? 어떻게 이렇게 치고 가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나. 드리블이 현란하신데요? 힘드네요. 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이걸 하신 건가요? 저는 태권도도 좋아했는데 축구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볼 차러도 다녔고, 사실 제가 대학교 태권도학과 다닐 때도 축구 대회 막 이런 거 있으면 골도 많이 넣고, 그쪽에서는 나름 잘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제는 뛸 수 있는 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가는 곳이 어딘가요? 지금은 저희가 아까 회의에 참석했던 충남 당진점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남 서산점이 있는데, 서산점 점주님이 오픈하고 대박이 나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2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대박이 났다고요? 네, 시작할 때부터 대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리고 거긴 또 임대료도 정말 낮거든요. 새 건물인데. 그래서 위치를 좀 잘 잡아가지고 지금도 대기가 아주 길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축구 교실 비는 시간대에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시나요? 보통 이용 시간은 축구 교실 수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같은 때는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관으로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 대관에 오는 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동호회 팀이 정기적으로 대관을 하고, 주말 같은 때는 교회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 팀들도 또 정기로 대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관으로는 1년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축구교실이 메인이어도 비는 시간을 대관으로 활용하면 그래도 임대료 이상은 나오거든요. 쏠쏠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네, 무인으로 운영 가능하고요. 원격으로 다 문 열고 닫고 뭐 전등 켜고 끄는 거 다 가능하고, 저희는 상가다 보니까 주차장 차단기가 있는데 주차 정산 자체도 저희가 다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주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인으로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상주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관리에 있어서 뭔가 좀 더럽혀지거나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처음 오시거나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제품을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끝나면 청소만 해주고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리스크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지점을 매번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네, 저는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1호점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신 건가요? 제가 일주일에 한 4일은 일주일에 4일을요? 네. 서산으로요? 네. 그리고 이번에 2호점 당진도 제가 3개월간 거의 4일씩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본사니까 본사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또 제가 만족도를 더 높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 상승도 좀 빠른 편이고 그리고 또 점주님들이 워낙 또 행크 수강생이어서 그런지 실행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한다고 하셨는데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강의는 제가 그 실내 축구장 창업반이라고 해서 창업 준비부터 창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를 다 강의에 담았고요.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다 그냥 일반 직장인이 아닌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지금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그 강의를 자기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가는 충남 당진점도 저희 행크 수강생 부부입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그 지점에 가고 있고 말만 들었을 때는 축구 교실, 뭐 풋살장 이런 걸 창업하려면은 뭔가 되게 축구를 잘해야만 될 것 같고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 뭔가 허들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 결국 큰 틀에서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꼭 기술이 있지 않아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 오히려 더 잘하십니다.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상가를 저렴하게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교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입점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려요. 공실 걱정 없고 또 여기 들어오시는 가맹 점주님들은 5년간은 임대료 인상 걱정 없고 확실히 초기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허들이 많이 낮아졌겠네요. 그렇죠. 네네. 걱정이 좀 덜하게 자신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도 바꿔주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뭐 점주님, 뭐 코치님 누구든 다 저희를 통해서 같이 인생을 좀 바꿔가는 구조가 정말 그래야 인생이 좀 재미있지 않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짐을 좀 꺼내야 됩니다. 여기 저희 지점에 나갈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지점 이제 방문할 때 있으면은 택배보다는 제가 직접 주는 게 또 빠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작된 스타킹, 조끼, 또 자체 물병, 아이들 물병 다 개인 물병 쓰거든요. 유니폼. 네. 아이들이 엄청 기다리는 유니폼이거든요. 보시면 다들 지금 땅 다지고 저쪽 건물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보시면 여기 공실도 꽤 많은 편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여기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진점 센터는 길 건너 아파트에서 집 안에서도 저희 센터가 보여요. 그리고 코너 자리에 있고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유리한 점이 좀 많아요. 아마 도착했다는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깜짝 방문인가요? 바로 급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점주님이십니다. 여기 코치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이거는 서산점 유니폼이고 요건 당진 거 시킨 거. 근데 보호대가 감사합니다. 5개가 모자라가지고 따로 줄게요. 따로 보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 유니폼도 밑에 깔려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타임 축구인생연구소 충남 당진점 매니저 이상아입니다.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서산점까지 해서 한 1년 8개월,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사이로 나갔거든요. 여기가 조금 약하다.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네네. 헐렁헐렁한 데는 좀 이것도 쪼이면 아마 탄성이 아마 생겨가지고 이거 될 것 같거든.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하는 것보다 재미도 있고요. 내 거를 한다는 좀 뿌듯함이 있기는 하죠. 어떤 점이 제일 뿌듯하셨나요? 아이들이 좀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축구 교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알려주시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 축구 교실은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고 조금 이 친구에게 맞춰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체 생활을 어려워하거나 뛰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좀 무섭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구장에 들어와서 다른 축구 교실 다 돌아보고 왔는데 하기 싫다. 그냥 들어 눕는다. 아무것도 안 했다. 가기 싫다고 하더라. 너무 소리 많이 지르더라. 그런 얘기 듣고 여기 와가지고
해가지고 6개월, 7개월째 하는 친구들 보면 사실 그게 제일 뿌듯하기는 하죠.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말해도 되나요? 이거 한 장 반 정도. 그렇게 매출은 얼마 나오시는 거예요? 2,500에서 3,000 사이? 서산점에서요? 네. 당진점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당진점은 사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코치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쌓아가는 과정이라 여기는 지금 매출로만 따지면 한 1,500 정도. 아직 초기 단계, 준비 단계인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네요. 그쵸. 원장님께서 서산점 때도 그렇고 여기 당진점 때도 그렇고 와서 조금 수업을 해주셨어요. 원래 원장님이 수업을 직접 하시진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관리자의 위치에 계시니까. 근데 일단은 원장님께서 또 사실 경력이 오래되기도 하셨고 골든타임에 이 축구 교실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체험 수업 딱 오픈을 하면서 친구들이 체험 수업을 진짜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와요. 그때가 그 친구들을 딱 등록하게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원장님께서 와서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부드럽게 막 저희가 친구들한테 야, 너 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한마디만 해도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이제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학부모님들 마음 그리고 아이들 마음까지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초반 등록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거죠. 원장님께서 해주신 게. 처음부터 이런 축구 교실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축구를 좋아한다. 딱 그런 마음만 있었고 선수 출신도 아니고 오히려 이 강의를 듣고 선수 출신 아니어도 할 수 있구나. 일반인들도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긴 해요. 여기는 몇 평인가요? 여기가 지금 65평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부천점의 한 반 정도 되는 건데 넓은 데에서 뛰면 더 많이 뛸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도 아이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충분히 땀 흘리고 뛰는 양도 많고 공도 많이 차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셔서 그래서 더 많이 찾아주세요. 최소 몇 평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44평으로 시작했지만 근데 지금은 최소한 60평 정도는 돼야 그래도 웬만큼 구장도 만들고 상담실도 만들고 또 평수가 아무리 커도 건물 모양이 약간 정사각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없는 면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60평이어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으면 저희가 좀 활용도가 많죠. 어찌됐든 행크 강의로 인해서 이렇게 수강생이 또 점주님이 되셨고 저한테도 의미가 크고 실내 축구장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랑 실내 축구장 창업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건지. 여기 지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축구를 잘해야지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축구를 지금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축구를 몰라도 이거는 배우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들도. 최근에 축구 교실을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는 사실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나 돈 이만큼 있는데 그냥 이거 투자해서 나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모든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돈 있다고 성공하면 아마 줄 설 거예요. 저기 제주도까지.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만 할 준비가 됐다 하면 행복한 결과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충분히 성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수강생분이 이렇게 또 잘 하고 계시거든요. 새로 1호점을 오픈했는데 거기도 잘 돼서 너무 좋았고 또 거기에 2호점까지 새로 냈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우리 수강생분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저는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은 기운 저도 얻어가고 너무 만족합니다. 이런 창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 축구교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 아이들이 이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보람이 있어.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더 진실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하시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